업무 방해가 됐었거든요. 형사상 책임을 좀. 확인서라는 거 많아요. 상세히 이 사실을 아르바이트, 대여. 단호히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지오 본사의 김진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창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멋진 변호사님을 뵙게 돼서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좀 네. 날카롭게 좀 질문 드릴 수도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좀 나이가 조금 찼잖아요. 네. 만 36살인데 네. 나이가 되니까 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만으로. 네. 변호사가 많이 만나는 직업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매치가 자주 되는지. 네. 우선은 변호사 분들이 원하시는 여성분은 이쁘신 분 1순위. 연령대가 많아지면 저도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적인 코드나 이런 거를 1순위로 보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령대가 어릴 때예요. 결혼의 준비는 아직 안 돼 되지 있죠. 않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경제력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문직이나 변호사라도 좀 나이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네. 달라질 수 있고 네, 또 맞습니다.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외롭거든요, 사실.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신전심이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우선은 내가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있을 때 여성분 성향이 중요해요. 같은 전문직을 1순위를 하진 않지만 교사나 공무원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분들은 내가 가정을 챙기지 못하는 그 빈 시간을 그분이 조금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조금 편하게 보는 거잖아요. 여성분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례로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빠랑 되게 만났을 때는 좋은데 헤어진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이 오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지 불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문직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렸죠. 이분이 요럴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기다려줘야 된다. 그때도 왜 연락이 안 되냐고 하면은 이분 보고 구석으로 막 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망가겠죠, 이분이? 그래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조금 자기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으시고 네. 또 그만큼 좀 저를 많이 신뢰해 주시고 네. 그런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사실 연애가 좀 오래 하기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여자분 쪽에서 그거를 어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인연 아니죠. 저는 연애는 장점 때문에 하고 이별은 단점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자부심을 나름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결혼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만남을 진행을 해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인연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새는 재혼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어르신 재혼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 다 공통된 말이 뭐냐면 우선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한 부분만 보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면만 보여주고 그렇죠. 싶으니까. 맞아요. 네. 성격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 나의 아픈 부분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선입견이 이런 결혼정보회사, 듀오 같은 회사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주로 좀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다르네요. 경제적인 거는 그냥 바탕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1순위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우선은 대화 코드, 네, 공감되는 취미. 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나는 날마다 이제 독서하고 클래식 듣고 좋아하는데 이분은 날마다 막 암벽 타고 막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실 때 뭐 쉬는 날 뭐 하는지, 취미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물어보시는 편이세요? 네, 저희가 작성을 하는 파일 안에는 성격, 성향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놀이 문화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성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자면 아르바이트. 전문직을 이제 미끼 상품으로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시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짜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듀오에는 단호히 없습니다. 네. 네, 정말로 없어요. 없어요. 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안 네.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가 외부에서 감사받는 기업이거든요. 이 회원이 가입이 됐을 때 정보도 그렇지만 결제 내역까지도 다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그런 얘기가 많아서 우리 저 집 가까운 그 회원한테 제가 우리 선생님을 한 2시간만 빌린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드려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왜요? 얼마를 드려야 돼요? 네. 당황스러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이어서 질문 드리면 자기가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전문직이 아니었던 경우 사기친 거죠. 이렇게 사기친 그런 회원분들도 있었나요 혹시? 네, 변호사님이 워낙 여기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절대 없고요. 네. 자, 첫 번째 저희가 가입을 하시면 신원 인증 절차를 들어갈 거거든요. 네. 신원 인증 절차라는 거는 이분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학교 졸업증명서 다 발급받아요. 네. 저희를 믿고 가입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아서 소개를 해야죠.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데? 네. 변호사 맞는데? 네. 바로 알게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오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걱정스럽지 않고요. 혼인의 이력이요. 아, 네. 자, 사실혼이 저희가 걱정인 거예요. 음, 그렇죠? 사실혼이라는 거는 호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확인서라는 걸 받아요. 변호사분이니까 이제 음. 이런 걸 아실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상계 이 사실을 본인이 민사형사상으로 책임을 집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서를 쓰게 되면 네, 유괴이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확실히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네. 그 매칭을 해줬을 당시에는 네. 서로 별다른 느낌이 없다가 네. 혹시 아주 나중에 성혼이 된 사례도 있었었나요? 간혹 가다가 이제 카톡이 워낙 많은 분들이 있어서 쉬는 날이나 휴일 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여기서 만나신 분이랑 결혼하신 분이 많아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싸우다 보니 정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나고 났는데 그래도 그분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밥 한 번 편하게 먹을까요? 라고 시작해가지고 결혼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이것도 예민할 수 있는데 혹시 성혼비라는 게 있나요? 저희는 성혼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아, 따로 없어요? 그 성혼비라고 하는 거는 결혼이 됐을 때 네. 일정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거래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해요. 저희가 둘러둘러 알았어요. 그럴 때 저희가 그 예식장 쫓아가서 받아야 돼요? 정말 없나요, 성혼비가? 없어요. 네. 네. 저희가 성혼비를 받으면 아무래도 계산적이 되고 또 회원의 입장에서 제가 성혼비를 받는다고 치면 이분이 무조건 1순위일 거잖아요. 네. 회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런가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이미지의 좀 이성을 네. 저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지 네. 우선은 우리 변호사님은 제가 유튜버도 보고 이렇게 했던 네.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느껴지는 감정이 딱딱한 전문직의 성향은 아니었어요. 네, 본인의 삶 자체도 있고 또 이렇게 생명력, 자생력이 있는 사람을 네.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알려 내일이 주가 되고 내일이 1순위가 되는 전문직군보다는 경험치가 많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꽁냥꽁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실제 오늘 와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선입견이 좀 깨지는 것 같고 네. 특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회원분들과 좀 교류를 하고 네. 좀 이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일을 좀 많이 애써주시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전문직군 남성분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주위에 나름 줄 서고 있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 그런데 듀오를 내가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형이 주위에 그렇게 많으세요? 여자분이 많을 수는 있죠. 결혼의 대상이 그렇게 많으세요? 소개팅은 많을 수 있죠. 다른 거거든요. 그런 장점과 단점을 상대방이 인지를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인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내가 오늘 마음 먹고 5군데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2회사를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는 곳곳마다 듀오는 다라고 하더래요. 왜? 회원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자기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듀오에 있는 큰 풀을 그냥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또 하나, 다른 결혼정보회사는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다가 소개 들어갈 때마다 그분만 보시는 그 풀이잖아요. 듀오는 멤버스 클럽이 있어요.
거기엔 저도 못 들어가요. 누가 있는지 저희도 공색이 안 돼요. 들어가셔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직접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소개의 풀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가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놓으시면 그런 인연이 어디서든 나타났을 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설득된 것 같아요. 네, 가입 받을까요?